오늘이 추석, 내일 아니요? 추석 하루 전야인데, 다들 이런 명절 때는 식구들이 모여앉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까운 식구 중에서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제 독일가 있는 종준이 잘 지내나 궁금하고, 또 부안에 계신 어머니 건강하신가, 그러니까 뭐 인사도 잘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해가지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무슨 때가 안 돼서 그래서 못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인생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나쁜 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갑을 기다려야 된다.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제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아름다운 사건이거든.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내 바라는 대로 그대로 제때제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생살이가 그것처럼 수월한 게 없고 그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독일에서 학자들이 공부해서 책을 쓰고 그러면 방대한 책, 뭐 수천 페이지 되고 그런 거는 자기 당대에 못하거든. 무슨 큰 백과사전이나 이런 건.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 책이 다 나온다면은 그 책을 시작했던 자기 선생님은 돌아가셔서 그 책이 출판돼 나오는 걸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권하여 선생 이름에다가. 예. 여러 사람이 이 방대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우리 선생님이 이걸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어디까지 했고 이제 완성됐는데 여러 사람 이름 쓰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를 거야 되겠다. 그게 다 뭐냐 그러면 일을 자기 당대에 시작해가지고 큰 일은 자기 당대에 못 끝내고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얘기를 추석 명절에 왜 하느냐 그러면 지금 내 머릿속에 맴도는 일,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프로그램, 또 나로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사명감,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후세에 어떠한 영향이 오느냐 이런 거 여러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뛰어다녀야 할 이 시간에 그냥 들어놓아서 멍청하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내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과 계획과 내 나름대로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돈은 때가 되면 생기는 거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돈이 있으면 현실화하는 거고, 또 돈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문제라든가
또 내가 원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뭐 이런 거를 돈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 근데 돈만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어려운 문제는 블라바츠키 여사처럼 우주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을 생각하고 뭔가 나노 세계의 초인간적인 신적인 모든 비밀이 거기 담겨 있다. 이런 걸 연구하고 탐구하는 건 이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거고 돈으로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보통 머리를 가지고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발견하는 사람,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사건이 몇만 년 전부터 이 지구가 존재한 때부터 있지만은 아이자크 뉴턴이라는 한 사람이 그거를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저런 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만약 중력이 없다고 하면은 저 사과는 안 떨어지고 공중에 그냥 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갈릴레오 이후로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하는데 그게 다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직선거리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화성을 본다, 금성을 본다, 토성을 본다 하는 것이 직선거리를 보는 줄 알았다 이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곡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직선이라고 착각하는 거는 그건 곡선이다 이거야. 우주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간이 상대성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직선으로 알지만 곡선이다. 또 어떤 건 곡선으로 알지만 직선이다. 시간도 또 상대적이다. 시간이라는 건 지구가 태양을 365일하고 조금 시간이 더 경과돼서 몇 점 365점 몇인가 그래서 그 하루가 4년이 모아져 가지고 더 많은 날이 366일이 있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양을 공전하는 데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생겨나고 그 12달로 나누고 또 그거를 하루가 얼마다 또 하루가 24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자전을 하는 것이 24시간이다 이거지. 24시간 만에 한 번 자전을 한다.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는 움직임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돼서 우리는 그 움직임에다 시간을 맞췄다니.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또 1시간은 60분, 60분은 60초.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시간, 몇 분, 몇 초, 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토성이나 목성에 가게 되면 그 태양을 공전하는 날짜가 다르다 이거예요. 응? 거기는 500 며칠일 수도 있고 800 며칠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의 사용하는 시간 개념이 우리 지구하고 틀릴 것이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다 이거예요. 응? 우주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는 문자 5개 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E는 이퀄 MC 자성이다. E는 에너지고 M은 매티리얼이다. 매티리얼은 물질이다. C는 빛의 속도다. 빛의 속도를 제곱한 빛의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 엄청난 속도로 물건을 움직이게 되면 그 물건은 에너지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에 잡은 모든 물체, 병, 잔,
여기 뭐 들어있는 물, 와인 이런 것들이 다가 물질인데 이거는 에너지가 고체화된 경우다. 이거를 빛의 속도 제곱 속도로 움직이면 이거는 물질이 전부 에너지로 환원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큰 우주 속에서는 우리가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달릴 재간도 없고, 그 시속 뭐 38만, 초속 38만 킬로인데 그거를 달릴 길이 없고, 그러나 작은 원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거리가 나노로 짝해서 생각할 때 1m의 10억 분의 1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1m를 운동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우주여행과 같이 긴 시간과 긴 공간이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는 초속 38만 킬로미터 속도를 입자를 가속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 때 이미 나왔어요.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입자 가속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공식에 마찬가지로 조그만 입자들을 이거를 빛의 속도와 제곱한 것으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 봤다. 그랬더니 물질이 전부 에너지로 변한다. 그게 핵 에너지다. 그거를 중성자를 때려서 분열시키면 거기 있는 원소들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 그러면서 그 물질이 다 에너지로 변하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대로 그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핵 폐기물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공식에서 해서 100%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거기는 요소가 그 물질이 빛의 속도 제곱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늦게 움직이니까 100%로 에너지로 되질 않고 70% 80% 에너지로 변하고 나머지는 찌꺼기가 남았다. 그래서 그게 핵폐기물이다. 방사능을 뭐 몇십만 년 동안 내는 아주 위험스러운 폐기물이 나온다. 에너지는 우리가 얻었는데 근데 그 에너지는 납으로 만든 통에다가 잔뜩 해서 그래서 그거를 바다 밑에다 모은 데다가 해서 한다. 그래서 핵 폐기물을 부안 어디다가 저장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막 데모하고 그러는 게 뭐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공식대로 100% 에너지로 변환이 안 된 데서 오는 그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게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하냐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돈 100억이나 돈 1000억 연구비를 주면은 누구나 그런 상대성 원리를 알아내느냐 못 알아낸다. 아인슈타인은 몹시 그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응? 학교를 못 갔다고. 대학을 3번 떨어졌어요. 입학시험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백을 써가지고 그 스위스 베른의 수도의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박봉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짓을 했어요. 거기 개인용 이렇게 집안에다 놓는 냉장고 특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냉장고 특허 들어와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만들게 되면 모든 음식이나 이것을 저장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 냉장고를 만들어서 팔으려고 그 특허가 들어온 걸 가지고 이 아인슈타인이 가만 생각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를 공업용을 만들어야 돼. 큰 거를.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꽁꽁 얽혀야 어디 운반도 가는 동안에 상하는단 말이야. 얼음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 냉장고 그러니까 큰 자동차, 짐차 같은 걸 전체를 냉장고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산업용, 공업용 큰 냉장고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허 들어온 것 가지고 그 원리 원칙을 다 아니까 그걸 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자기가 산업용 냉장고를 특허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냉장고가 지금도 존재해요. 그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인슈타인 냉장고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막 큰 회사, 뭐 그 공업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다음서부터는 그 특허국에 근무하는 걸 그만두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입장이 됐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는 많고 대학엔 못 들어가고 근데 소원이 어디 대학에 가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 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베를린 근처에 포츠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포츠담 회의했던데 이게 서울 같으면 성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나 용인이나 똑같은데 그 베를린에 조금 외곽지대에 포츠담이 있다고. 그 포츠담에 대학이 있었는데 딱 과가 두 과가 있었어요. 무슨 과가 있었냐면 미술과가 있었고 영화과가 있었다 이거야. 응? 그 대학도 아니지 그냥 뭐. 그런데 미술과하고 음악도 아니고 영화과만 두 과가 있었는데 그 과에 아인슈타인이 교양 과목으로 내가 물리학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시시한 대학엔 뭐 누가 물리학을 박사학위 한 사람이 갈 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개인 좀 얼마나 실력인지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리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교양 과목으로 물리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 이제 아주 신바람 나는 거야. 나는 대학에 가질 못했는데 학생 모아놓고 어쨌든 뭐 영화 만드는 영화 감독 되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나 그림 그리는 애들이나 나놓고 물리 교양으로 그 물리학은 알아야 되니까 물리학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게 뭘 발견했냐면 이자 얘기한 대로 E는 이퀄 MC 자승이라는 걸 발견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훔볼트 대학에 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게 되면 그 논문도 아니고 문자 5개 가지고 E 이퀄 M C 자승 뭐 이렇게 그 문자 5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막 그게 박사학위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 이 빛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겠느냐 하면서 광학 연구하는 논문을 곁들여서 내가지고 그거하고 그 E는 이퀄 MC 자승이라는 거하고 합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훔볼트 대학에서.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박사학위 또 받으려니까 강의도 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포츠담 대학에서 물리학 그 교양 과목 강의하면서 거기서 뭐 강사료는 얼마 주니까 훔볼트 대학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뭐 거기에 아인슈타인의 선생님 중에 뭐 홀츠만도 있고 뭐 무슨 그 막스 플랑크도 있고 뭐 유명한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강의도 들어가며 나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 만학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해서 학점도 어느 정도 이수하고 해서 막 이 사람 박사학위 줄 수 있다는 걸 박사학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E는 이퀄 MC 자승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줬어요. 이건 가만 보니까 뉴턴 이후에 처음 알아낸 물리학 공식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자탄 개발이라든지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양이 요만큼이면 얼마만큼은 에너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E는 이퀄 MC 자승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핵물리학이라든지 현대물리학에 끼친 공로는 막 혁혁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미국에서 초청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강연하고 다시 그때는 뭐 비행기가 대륙 횡단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갔다가 배를 타고 왔는데 함부르크에서 그때는 이미 나치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뒤라서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으로서 그 나치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함부르크에서 그 입국을 안 시켰다고. 그래서 그 타고 온 배를 타고 그냥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미국에 그냥 망명해서 미국에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나치 독일에는 또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많았어요. 응? 아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걸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에다 냈는데 미스터 아인슈타인 뭐 박사고 뭐 무슨 교수고 타이틀 다 빼고 아인슈타인 씨 그냥 그런 거지. 아인슈타인 씨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건 우리 나치 독일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절대적인 원리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따위 상대성 원리는 우리는 듣기도 싫으니까 이 사람은 독일에 입국을 안 시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내버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그때 나치 독일에서는 아주 싫어하고 무시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유명해져가지고 20세기의 물리학,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 또 21세기인 지금에서도 우주에 대한 모든 원리 원칙과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적중하는 거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큰 우주를 대우주, 마크로코스모스를 연구하는 분야고, 195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이죠. 그 사람 이름은 파인맨인데 Feyinman, 독일 계통의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인슈타인 물리학 다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노벨상을 뭐로 받았냐 그러면 그 아주 작은 그 마이크로코스모스 세계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커다란 대우주를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소우주를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강연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강연 제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우회층보다는 우리 아래층, 버텀에 우리가 거할 그 스페이스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건 제목이 이 다운스테어, 아래층에 우리 우층보다도 우리가 더 살기 좋고 우리가 더 깊이 관계해야 될 스페이스가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MC는 이코로 E는 이코로 MC 자승이라고 하는 그 공식조차도 큰 대우주의 그 마크로코스모스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없다 이거야.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마이크로코스모스, 초미세한 핵의 그 구조가 있는 그런 핵 반응하는 그 세계에서는 그 공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고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코스모스지. 아니 마크로 대우주에는 우리가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돈만 쓰고 그냥 아무런 걸 거두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코스모스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나노 세계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 나노 사이언스의
막 그 파이오니아적인 얘기라고 그 사람이 부르짖으니. 그래서 지금 나노 과학자 치고 그 파인맨 박사를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 파인맨 박사가 52년도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60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다투어서 우주에 미사일 쏴 올리고 그거 하느라고 그 경쟁하는 속에서 우주 개발 쪽으로는 돈을 뭐 몇백억 불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그 조그만 초미세 쪽으로 연구하려는 거는 뭐 관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1990년대가 돼가지고 MIT의 그 유명하다는 교수가 그 사람 이름이 에리히 드렉슬러다 이거. 드렉슬러 D-R-E-X-L-E-R 에리히 드렉슬러. 그 드렉슬러 박사가 무슨 책을 썼냐 그러면 창조의 엔진이라 그런 책을 썼어요. 엔진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하는 무슨 엔진이 있다 이거야.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과고 그 창조를 가능케 한 원인이 있다 이거야. 그게 엔진이다 이거야. 동력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된 동력이 있다. 파워가. 그런 제목의 책을 쓰면서 나노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책이 나노 과학에는 교과서가 됐다고. 예? 그래서 나노 과학이라고 그러면 에리히 드렉슬러라는 사람의 책을 그걸 우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엔진이라는 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책이냐 그러면 아주 복잡한 고등수학에 나오든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쉬운 말로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그 섭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노 세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는 다 발전된 거고 창조의 모든 것은 축소돼서 나노 속에 다 설계도면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나온 것이다 이거지. 응?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부르짖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 그러면 원소 개별적인 원소를 다루는 분야다. 그래서 원소표가 있어요. 자연 속에 있는 원소가 92개가 있어요. 종류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원소 주기표야. 원소가 있는데 그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소 제일 가벼운 원소가 수소고 그렇게 나가서 제일 무거운 원소 92번째에 있는 것이 우라늄이다. 그러니까 뭐 금이니 철이니 아연이니 뭐 구리니 다 그 원소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 원소를 다루는 분야가 화학인데도 이 드렉슬러 교수는 무슨 얘기냐. 그 화학 반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또 삼성에서 칩을 만들고 그러는 것도 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현미경에서 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거는 덩어리를 취급하는 과학이다 그러는 거야. 응? 벌크 사이언스다 이거야 영어로. 벌크라는 게 덩어리를 말하는 거야. 묶음, 꽃다발 이런 게 벌크라 이거야. 여러 개가 모여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덩어리 과학이다 이거야. 아무리 짜게도 조그만 것들이 잔뜩 붙어있는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하는 뭐 이런 거다 이거야. 여기다가 몇기를 한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나노 세계로 내려가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큰 덩어리들을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금을 갖다가 그냥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입혀놓은 거 그렇게 알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두껍고 많은 덩어리를 갖다가 막 그 망치로 때린 건 아니라 무슨 전기나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그 이탈리아의 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몇기 하는 걸 그래서 영어로는 갈바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몇기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갈바니제이션 영어로. 갈바니제이션이라는 게 몇기 하는가. 골드 갈바니제이션 그 금몇기. 실버 갈바니제이션 은 몇기 이래야 그러면
그 갈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갈바니제이션이라고. 지금은 황무석이니 뭐 삼성의 황무서 사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황이라는 것이 단어가 돼가지고 갈바니제이션 그게 아니라 이제 황리제이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영어로 이렇게 변화시키면 그래서 황이라는 사람이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가 황리제이션이다. 갈바니제이션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야. 위대한 거야. 황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거야.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게 플러스와 그 무슨 그런 화학적인 산이 들어가고 황산이 들어가고 이런 데다가 플러스에다가는 금을 넣고 여기 맺기를 시켜야 될 그냥 쇠 싸구려 쇠에다가 이제 금을 입힌다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로 하고 그리고 그 금이 녹을 수 있는 황산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전기를 통하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황산에 녹아가지고 그 전기를 타고서는 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거기가 붙는다고.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금맥기가 되는 거야. 표면에. 그 자체가 신기하고 그게 아주 굉장히 얇은 표면으로 맥기를 한 건데 이것도 맥기가 벗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시계들 뭐 홍콩에서 롤렉스나 그런 거 이렇게 쉽게 엉터리로 금맥기를 했기 때문에 한 몇 달 차면 뺏겨져요. 예? 그 맥기가 벗겨지잖아요. 그거는 그 드렉슬러 교수에 의하면 덩어리 과학이 돼서 그렇다 이거야. 원자가 뭐 이미 몇만 개 달려붙어 있는 걸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나노 과학에서는 개별적인 원자 한두 개 가지고 하는 말하자면 인디비주얼 사이언스다 이거야. 아톰은 인디비주얼은 그 개체 한 개씩 아톰 한 개에다가 한 개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디비주얼 사이언스라 이거야. 그러나 아톰이 잔뜩 덩어리로 있는 걸 갖다가 덩어리 하나 이렇게 잡아서 모래에 있는 거 주먹으로 모래를 잡아서 이렇게 모래로 뭘 쌓아놓는 거 이거는 벌크 사이언스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모래 알맹이 한 개 한 개씩 핀셋으로 뜯어가지고 모래 작은 거 한 개에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서 쬐끄맣게 뭘 만드는 건 이거는 샌드지만 모래알이지만은 그건 인디비주얼 테크닉이다. 나노라고 하는 게 그 테크닉. 원자가 많이 붙어서 어떤 원소를 이룬 걸 가지고 제일 작게 짜겠더라도 그건 엄청난 덩어리다. 그걸 갖다가 화합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는 건 이거는 벌크 사이언스고 덩어리 사이언스고 원자 한 개 한 개씩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는 이거는 아톰 원자는 아톰 인디비주얼 사이언스라 이거야. 하나는 아톰 벌크 사이언스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책에서 얘기하면서 이 아톰 인디비주얼 사이언스를 내가 나노 사이언스라고 명명한다 이거야. 왜냐 하게 되면은 그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니까 1m를 10의 9승분의 1로 나눈 거라 이거야. 10의 9승이면 공이 9개 붙었다 이거야. 그래서 나노라는 뜻은 1, 2, 3, 4에서 그리스말로 9이에요. 그러니까 9이라는 공이 9개가 붙어서 그 9 끝은 것분의 1이다 이거지. 그 사이즈로 가니까 10억분의 1m 사이즈로 가니까 그 1나노 안에 원자가 그저 한 10개 정도 이렇게 거기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벌크지. 그 1나노. 그런데 그 1나노에 원자 10개 들어가 있는 걸 하나씩 집어서 그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나노 테크놀로지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원자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가지고 하면 그거는 벌크 사이언스다. 그런데 그러면 나노 과학에 대한 거는 뭐냐 하면은 분자라고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원자는 그 한 개를 말하는 거고 존재하는 요소 하나를 말하는 거고 수소 원자든지 산소 원자든지 그 존재하는 한 개를 말하는 거고 그 한 개 수소 원자는 양자가 하나고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씩 있어요. 그 수소 원자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는 예를 들어서 양자가 3개, 중성자가 2개. 그러면
중성자는 그 가만히 있는 거니까 양자가 3개라 그러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전자가 3개가 돌아야 된다. 그 산소의 구조다 이런 얘기지. 이래서 각 원소마다 원자가 핵의 크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라늄의 그 92번째에 있는 그건 238개의 양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핵이 굉장히 커. 그거는 원자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 핵 연구소 하게 되면은 조그만 가운데하고 이렇게 많이 빙빙 도는 거를 그려놓는 게 뭐냐면 그 핵에 붙어 있는 양자 숫자만큼 원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자연 속에 있는 92개의 원소 물질은 그 핵의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산소라고 그러고 하나는 질소고 하나는 수소고 탄소고 그렇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거는 괜찮다 이게. 그러나 그게 2개가 붙었다 이게 그럼 분자다 이게. 물 분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하고 붙었다 이게. 그래서 원자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분자야. 원자가 2개 이상 모인 거는 분자다 이거야. 그 가정이야 가정. 우리가 4사람이 같이 산다 이거야. 이 가정이 분자라 이거지. 여기 사는 멤버 하나씩은 원자고. 그러면 그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붙어있는 가정을 이룬 것이 그게 분자인데 소금이라는 것도 뭐냐 하게 되면 NaCl이다 이거야. Na는 나트륨이다 이거지. 나트륨하고 Cl은 염소라 이거야. 나트륨과 원소가 붙었어요. 그래서 소금 분자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원자와 분자를 모여서 이룬 덩어리가 100나노 이하의 그 지름이다 이거지. 그 덩어리가 100나노 이하 거. 그래도 그것도 덩어리지만 그거를 취급하는 학문을 나노과학이라 그런다 이거야. 100나노 이상이 되는 거는 그거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고 100나노 이하짜리를 취급하는 건 나노 테크놀로지다 이거지. 그럼 나노 테크놀로지에서도 원자를 한 개씩 다루는 아톰 인디비주얼 사이언스가 있고, 그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이루어서 덩어리가 된 나노에도 벌크 사이언스가 있다 이거야. 다만 그 덩어리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 크기가 100나노 이하일 때는 그거는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말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 그러면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안 계시고 그런 존재라 이거지. 그렇겠어요? 어디나 계신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또 어디 계신지 장소가 분명치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거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하고 통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응? 내가 당신에게 있는 걸 몽땅 다 준다. 약속하는 거는 안 준다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쉽게 준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쪽에서 졸르고 달라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준다는 말을 안 해. 그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내가 다 줄게. 그건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 그럼 뭐 사업하는데 악덕 기업인이라는 게 뭐 신문에다 광고를 냈는데 2,000명 인원을 고용한다 이거야. 고용 광고를 내서. 그거 어떻게 월급을 주려고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큰소리 빵빵 치고 2,000명을 뽑아놨어. 그러고 가만 보니까 1년 내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월급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모집을 하니까 그렇게 2,000명을 모집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월급을 줄 생각을 하면 100명을 모집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한다. 양적으로. 그거는 그만큼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적은 쪽으로 가고 안 하는 쪽으로 간다.
그 극단적으로 뭐든지 다 한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하고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범신론이다 이거지. 어디든지 계신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 계신다 하는 장소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응? 귀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노의 세계감은 그렇다 이거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준비하는 건 뭐냐면 지구서부터 달까지의 통신을 하려면 유선을 놔야지 무선으로 안 된다 이거야. 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별 테크닉을 다 해서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구로부터 한 50km 정도 올라가서 성층권 바깥에는 안 된다 이거야. 어? 그러면은 지금 화성이나 그런 데에 가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무슨 유선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말하자면 삐뚤어 짜게 가지고 응? 그 디지털 방식으로 삐뚤어 짜게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정보로 해서 하니까 오는 것이지. 이렇게 소리라든지 그냥 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무선으로 전송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거야. 어? 알았지? 그러면 디지털로 연결해서 달에서 지구까지 전화하는 걸 디지털로 한다. 또는 화성에서 디지털로 한다.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다 이거야. 그런 정보 처리의 IT의 정보 방법으로는 되는데 그게 그 입체적인 거라든가 소리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전송하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소련에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인데 옛날 소련 과학자들이 지구와 달까지를 유선을 놔서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파이버 글라스 무슨 별의별 그 선이라는 선, 광 케이블 별거를 다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우선 그런 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노 테크놀로지가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 나노 케이블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노 케이블이 뭐냐 그러면 그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노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선 가는 선의 직경이 1나노라고 가정하면 우리 몸은 우리 피부는 이것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때 이게 닿고 이 안에 들어가질 않는데 이 구멍투성이다 이게 우리 몸이. 응? 나노 세계로 가게 되면 나노의 조그만 1나노짜리 볼을 만들면 그거는 우리 몸을 관통한다 이거야. 우리 몸을 관통해. 우리가 모르지. 그냥 뚫고 나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이거지. 그러한 거를 실을 만들었다 할 때는 그 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을 관통하는 실이다 그런 얘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뭐 실이 와 닿는 줄도 모르고 내 몸을 통과해서 나간 줄도 모르고 그런다 이거지. 옛날에 두부를 자를 때 명주실로 잘랐어요. 어? 그런 식으로 그 나노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모든 물체에 다 통과하기 때문에 없는 거다 이거야. 그렇잖아. 여기 실이 이 병을 뚫고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실이 여기 맞아서 눈엔 안 보여도 이 병이 움직인다든가 그럴 때 실이 눈엔 안 보여도 있구나 그러는데 이걸 통과해서 그냥 나가면 없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나 그 나노 실은 있는 거예요. 뭐로 있느냐면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통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러한 나노 케이블로 지구서부터 달까지 놓으면 거기는 모든 물체가 통과해더라도 다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을 지금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구서부터 달까지 앞으로 그물같이 또는 지구서부터 화성까지 그물같이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없는 거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당신하고 나 사이도 연결이 되는데 안 보이는 거고 나노실로 연결이 돼 있다. 응? 그렇게 붙들어매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나노실이다 이거야. 나노 케이블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게 전혀 아주 없으면 우리가 달하고 통화가 안 되는데 있어요. 있는데 너무 조그마하고 미세한 거기 때문에 없는 것 같다고. 모든 행동이 없는 것 같다 이게. 근데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음성이 도달한다 이거지. 달의 거지. 근데 그걸 끊어놓으면 도달 안 한다 이거야. 연결하면 도달하는데 그 연결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거고 물건도 그 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데 있는 것이다. 그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없는 거와 똑같은 데 있는 거를 버추얼이라고 그러는 거야. 버추얼. 응? 영어로 V-I-R-T-U-E-L 버추얼. 그러면 버추얼 existence라. 아니 있긴 있는데 없는 거와 똑같다 이게. 응? 근데 뭐로 아냐 하게 되면은 그 나노 케이블이 없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전화가 달에 들리지가 않아. 근데 나노 케이블이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건 뭐로 아냐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들리고 안 들린 거로 아는 거지 그냥 육안으로나 손으로나 모든 물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 아주 조그만 나노, 그 나노의 알갱이가 모여서 선을 만들어서 달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그것보다 다 크기 때문에 어느 물체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노 지름이 1나노메타 정도 가지고는 다 통과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게 딱딱한 것 같지만은 나노 세계에 가서는 나노볼은 통과가 된다. 이게 구멍투성이다. 이게 확, 응? 이거를 10억 배로 늘려놓으면 우리가 이걸 축소한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10억 배로 늘려놓으면 완전히 구멍투성이야. 이 유리 안에 구멍이 커서 우리 몸이 기어 나갔다 들어왔다 할 정도로 커진다. 이거 10억 배로 늘리면 그렇게 된다. 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책상이 늘어나지 않는데 세계가 좁아져가지고 10억분의 1m로 줄어진다고 보면 그 물체는 이 책상을 통과해서 저리 나갈 수 있다. 이거 망가지지도 않고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테크놀로지에서 살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없으면서 있는 것이고 있으면서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비스러운 존재들을 우리가 주변에 항상 두고 산다 이거야.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있는 걸 아느냐 그러면 그 기능으로 아는 거라고.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부채질을 하게 되면 움직인다 이거야. 여기 문을 열면 저쪽 문이 또 이렇게 따라서 열린다 이런 얘기지. 펄렁펄렁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공기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물체가?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런 선이 이렇게 줄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러지만 나노 줄이다 나노 케이블이다 하게 되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게. 그러나 있어요. 왜 있냐 하게 되면 이 줄 없이 그냥 요것만 꽂으면 나노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고. 꽂으면 들려요. 들리는 기능 때문에 연결됐구나 하는 거라고. 응? 안 꽂으면 안 들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선이 붙어서 꼽는 게 있다. 즉 무선으로 파장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실제로 선이 존재하는데 하도 미세하고 작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아주 달라진다고 우리가. 응? 모든 게 달라진다고. 그러면
그런 세상을 내다보고 우리가 뭘 생각하냐. 이제는 사실은 돈 버는 것도 잘 생각하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벌 수 있고, 벌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생각만 잘하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나노 기술과 연관된 제품을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자. 제일 돈을 빨리 버는 길이고 그게 사업하기도 쉬운 것이다. 그럼 이제 그게 나노 기술이 제일 적용이 지금 앞장서도 되는 데가 모든 표면 처리하는 약이 나왔다 이게 나노약. 응? 그걸 유리 표면을 하게 되면 유리가 더러워지질 않고 기름기도 거기 부착이 안 되고 그냥 유리에 있는 거 물리적으로 거기 있는 것만 툭툭 털면 되는 거고 그냥 맹물에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비누칠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손자국도 안 나고 그러는 유리로 다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세라믹은 응? 무슨 그 타일이라든가 화장실에 도자기라든가 그런 거 일체도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 김치 담아 먹고 응? 그거 그냥 맹물에다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거다 화학 비누를 안 써도 된다 이거지. 이제 이런 세상이 되면은 물론 그 현재 지금 그런 뭐 퐁퐁이나 세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제품이 나올까봐 그러고 그걸 못 만들게 하고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 화학 그 세제 회사는 문 닫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진 필름 만드는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 만드는 회사를 뭐 마피아를 해서 때려 부신다든가 디지털 연구원 사람을 잡아 죽인다든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결국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점진적으로 점점 필름이 안 팔리다가 이제는 문을 닫자면 안 되고 파산 선고를 내자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노 과학이 편만해져서 그런 것들을 다 쉽게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집에서 사용하면 다 집에서 세제를 안 산다고. 응? 안 사면은 점진적으로 물건이 잘 안 팔리다가 그런 품목은 안 만드는 게 낫겠다고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 공장이 나노 과학을 연구해서 다른 거를 만드는 거로 해야지 그거는 이제 나노 기술이 보편화되는 데 가서는 그 합성 세제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오염이 안 되고 이거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 아이템을 잘 택했다. 이거를 어떻게 사업화하느냐. 나는 지금 방법론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는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된다. 이거를 욕심을 낸다든지 몇 단계를 껑충 뛰어넘어선다든지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매달려서 이걸 가지고 사활을 걸고 이걸 가지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 시장에 팔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팔러 다니고 하는 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권유하고 사라 그러고 호텔에 가서 이거 비엔나의 어느 호텔에 쉐라톤 호텔에다 이거 다 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써보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텔이 돈이 많은 데지만서도 그걸 그냥 주면서 써보쇼. 그러면 거기서 써보고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량의 물건을 사다가 우리도 투자해야 돼요. 사다가 그걸 여기저기 주면서 한번 써보라. 설명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당신한테 좋다 그러면
그러면 주문하라.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윤 발생이 되게 되면 요거를 조금씩 더 늘리고 또 사람도 쓰고 월급 주고 그러고 오면서 사무실도 더 큰 데로 옮기고 이걸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야지 다른 사람 손에 맡겨둔다던가 무슨 이거를 뭐 홈쇼핑에다가 하는 데다 떠넘겨서 한다던가 그럼 우리가 대리점은 모집할 수 있어요. 대리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냐 그러면 이제는 그 오스트리아에 그 대리점 모집하고 있는 그 뉴스도 있고 거기서 샘플도 다 가져다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은행에다가 자금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환경부나 어디 그런 데 가져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환경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겁니다 해서 무슨 국가 기금도 쓸 수 있고 각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좋은 거니까 지원금도 있고 은행에서 돈을 줄 수 있어요. 개인 뭐 누구 투자하겠다는 거 할 것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주 그 우주 물리학에서부터 아인슈타인 얘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나노 과학 얘기 결국은 나노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상당히 구체화된 결론을 오늘 내는 거로. 그래서 지금 독일에 말하자면 솔라스타 우리가 컨택했던 거는 거기 함부르크의 연구소로 그냥 그 이양이 다시 됐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팔지 않는가 같고 좀 더 연구를 한다 하는 거로 가깝고 지금 크리에이션 디렉트라고 하는 그건 뭐 영어로 한다면 크리에이션 다이렉트인데 그런 회사는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가지고 벌써 독일에서 네트워크로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고 거기 네트워크 하는 그 오너와 다이렉트로 우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싼 값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동독에서 과거 동독 지금 뭐 동서독 다 합했는데 구 동독에서 모르긴 하지만 아마 그 일링이라고 하는 패밀리 그 사람이 아마 무슨 엔지니어고 그 나노 과학은 사실은 그 구소련 체제에서 훨씬 발전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그쪽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해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더 앞서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지금 오스트리아에 말하자면 아주 막강하게 지금 거기 뭐 쉐라톤 호텔도 앞에 전부 다 그 칠하고 그렇게 됐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제품을 갖다가 그 실제 그 사용한 그게 있으니까 그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나 이런 데 한번 교섭을 해볼 수 있고 또 유리 빌딩 된데 하고 또 그런 고급 아파트 이런 데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업을 개발을 하면 이것도 시간이 가야 돼요. 뭐 한두 달 사이에 일확천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서 한 2, 3년 가게 되면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